언젠가 40이 넘으면 서울이 아닌 어느 곳에 작은 내 집이 있고 아이는 하나 아니면 둘, 운이 좋으면 내 이름의 책, 그런 사람이 돼 있을 거라고, 그게 실패하지 않는 삶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무엇이 이토록 두려운 걸까요? 아버지, 어쩌면 나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되지 못했습니다. 띵잘.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을 만나고 온 그날부터 저는 내내 인간의 자격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자격. 오늘의 주인공 강재는 무엇이든 다 해주는 남자입니다. 예약하신 시간이 더 돼서 전 이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남자는 무료로 해주진 않고 유료로 해주는데요. 연장할게. 애인 대 친구 대 가족 대 예약이 잡혀 있어가지고 또 아시다시피 이 차는 불법이라.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 꽤나 높은 수준의 시급으로 자신의 시간을 팔며 살아가고 있는 그. 잠깐만. 내가 먼저 나갈게. 선물. 자기 이름 당당히 걸고 세상의 룰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그 자격에 대해서요. 오늘도 손님 한 명을 보내고 잠시 생각을 하던 찰나 연락 받았어? 그의 오랜 친구 따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오늘 이렇게 점점점이 많어? 무슨 연락? 너 순규랑 싸웠냐? 눈물 콧물 질질 짜던 따기는 그 새끼 찾았구나. 그 새끼 정우 형이 죽었구나. 정우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달합니다. 어떤 여자랑 둘이서 타고 있었대. 그게 두 사람이 한 손을 서로 포갠 채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부장은 출판사에서 책을 쓰다가 현재는 고급 아파트 내에서 가사 도우미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기 19층 맞죠? 그녀는 종종 이곳 목욕탕 시설을 이용하곤 했는데 오늘은 예민한 주민 아줌마에게 눈도장이 찍히고 말았네요. 아줌마, 그녀가 맡고 있는 집은 유명 드라마 여배우인 진아의 집. 10분 후에 손님이 오시기로 해서요. 네, 그러면 이것만 드레스룸으로 옮겨놓고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5분 안에 가주세요. 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아니 이쯤이 부대썰에 일하는 아줌마가 들어와서 같이 몸뚱아리를 담그고 목욕하는 게 말이 돼요? 아휴, 모르겠네요. 아까 그 아줌마가 컴플레인을 걸고 있었죠. 사람들이 경우가 있어야지. 왜 나같이 선량한 사람한테 갑질하는 사람으로 만드는지 모르겠네. 다 저질이에요, 진짜. 그녀에겐 백화점 식품 매장을 관리하고 있는 남편 정수와 엄마 혹시 또 며느리 회사에 전화한 거 아니지? 시어머니 민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고 싹싹하고. 안 그래요. 약국에서만 순하고 집에 가면 쌈딱이에요. 우리 집 미친 낭만 하겠어? 부정에겐 시어머니가 아닌 당신 어머니이자 구두쇠인 건물주이지만 말이에요. 따기와 함께 정우의 시신을 확인하러 간 강재. 아니 그리고 그 형 뭐 서울에 부자 누나 있다며. 근데 그거 어떻게 아무도 안 와? 사실 정우는 강재가 호스트파에서 근무하던 시절 함께 일하던 형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정우는 이리저리 돈을 꾸기 시작했고 그 하룻밤 상 차리고 기도하고 뭐 화장하고 그 비용이 얼만데? 그들도 정우에게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었죠. 비용이 얼만데? 알아봐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너 완전 딱 존경해. 이런 대단한 놈. 정우의 장례식을 치러주기로 하는 강재와 따기. 그 사이 부정이 내에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부정아! 문 열어봐! 어? 문은 잠겨져 있지 안에서는 민자가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며 경비 아저씨까지 나타났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두드리다 엄마! 질겁을 한 채 민자가 나타났죠. 저거 완전 돌았다. 어떡하면 정수야? 쟤 완전 돌았어. 경찰서에서 제 앞으로 뭐가 날라왔길래 난 정말 이게 뭐냐고 물어본 죄밖에 없어. 경찰서에서 날라온 출석 요구서 한 장. 갑자기 막 저 혼자 소리를 지르더니 저걸 다 찍고 아주 미친년처럼 눈을 까뒤집고 저것도 그 정신병 도진 거 아니니? 엄마! 우울증이 무슨 정신병이야.
울증이 정신병이 아니면 뭐가 정신병이냐? 그러니까 왜 연락도 없이 막 와? 아들 며느리 사는 집에. 내가 얻어주는 내 집인데 들르지도 못해? 정확히 말하면 엄마가 반만 빌려준 거지. 덩그러니 앉아있는 부정. 내가 먼저 그런 거 아니야. 자기 어머니가 먼저 나한테 미친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경찰에서 날라온 게 뭐야? 그는 악플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악플? 어. 아니 도대체 뭐라고 달았길래 고소를 당해? 그렇게 살지 말고 어지간하면 시간 있을 때 그냥 확 죽어버리라고 달았어. 됐어? 도대체 누구길래 그녀는 왜 그런 짓을 하고 고소를 당한 것일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어디 가게? 아버지 나가서 밥 먹고 올 거야. 넌 너네 어머니랑 달래드리고. 부정은 일단 이 상황을 피해 아버지 집에 가기로 하죠. 요즘 저는 거의 매일 선생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밥을 먹을 때, 새로 일을 시작한 직장에서도 당신이 나처럼 불행해지기를, 숨쉬는 모든 시간이 지옥이기를, 나처럼 그렇게 되기를. 이 세상 속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는 모든 못된 것들에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딸 왔다. 아이고, 너 어떻게 왔어? 고소해도 소용없어요. 한 번만 더 고소하면 당신 이름 석자 혈서를 써서 방송국에 보내놓고 그냥 콱 죽어버릴 거니까요. 잘생겼어. 키도 크고. 정우의 장례식을 치른 강재와 딸기. 근데 뭐가 잘못된 걸까? 아니야, 그래도 정우 형은 우리한테 진짜 잘했어. 어? 마지막에 한꺼번에 딱 다 받아가서 그렇지. 나 4천에다 넌 500 되냐? 여기저기 땡겨가지고 큰 거 한 2장은 한 거 같던데. 그들은 정우를 보내고 문득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난 말이었다가 응. 나한테 만약에 큰 거 2장 있잖아? 2억? 그럼 막 마음이 허하고 그래도 별로 안 죽고 싶을 것 같아. 돈만 있다면 죽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돈 없고 가족 없는 놈은 죽으면 난 내 민폐야. 아버지와 함께 짜장면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길. 부정은 집으로 돌아오는 강재를 마주하는데요. 형. 강재는 아버지와 같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 이웃 주민이었고, 좀 이상하지. 누구? 방금 지나가네. 우린 볼 때마다 인사하는데 잘 받아주지도 않고. 아이고, 서울 살면서 누가 꼬박꼬박 인사를 하냐? 에이. 부정은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그에게 은근 불만을 갖고 있었죠. 저번엔 여자 자주 바뀐다고 제비 같다 그랬잖아. 아이고, 참 너도. 글쎄, 그냥 어머니라고 부르기 싫단 말이야. 정수는 나한테 아버지 하잖아. 걔는 온종일 아무나 붙잡고 아버지, 어머니 하는 게 직업이네고. 남편한테 또 개란다. 혼달라고. 부정에겐 하나뿐인 아버지. 그래도 개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버지 남존여비야? 뭐래? 너네 또 싸웠냐? 아버지에겐 하나뿐인 딸. 이제 그 박스 좀 그만 주우러 다니면 안 돼? 아이고, 아버지 직업인데 왜 그걸 하나 말해? 내가 너 출판사 그만 나가라고 하면 좋냐?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세상에서 가장 큰 버팀목입니다. 아버지, 만약에 내가 출판사 그만두는 거면 아버지도 이거 관둘래? 차마 출판사를 그만뒀다는 얘긴 할 수가 없던 부정. 나도 아버지 따라서 박스나 주우러 다닐까? 그녀는 은근슬쩍 박스 줍는 게 뭐하면 파출부 같은 것도 있고. 또 쓸데없는 소리 해서 속 시끄럽게 해?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것을 떠보다가 난 괜찮은데 너는 아니지. 왜? 너는 자식이니까. 자식이 왜? 자식은 부모보다 잘 살아야 맞는 거지. 문득 아버지 나는 실패한 것 같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회사에서 뭔 일 있냐? 눈물을 쏟아내는데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종류가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못났어. 아니 그게 뭔 소리야? 너는 내 자랑인데. 나 자랑 아니야, 아버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는 인생. 아버지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는데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버지에게만큼은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건만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했어. 그녀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결국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세상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난 자격이 없어요.
한참을 울던 부정이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창숙은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고 방금 마을버스 태웠어. 아버님은요? 나야 뭐 괜찮아. 정수야, 부정이 잘 부탁하고 고맙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버스를 타면서도 여전히 눈물을 멈추지 못한 부정은 그곳에서 옆집 남자 강재를 마주합니다. 그런 그녀를 차마 지켜볼 수만은 없던 강재는 손님에게서 받았던 명품 손수건을 쥐어주는데요. 네? 비싼 거라. 아니 그 펼치지는 마시고 다 쓴 거를 왜 그럼 이거 어떡해? 쓰고 그냥 버리실까 봐 비싼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려는 찰나 강재를 붙잡는 부정. 어제는 살면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지금의 내가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사건건 모든 걸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당신 어머니. 보시다시피 저는 아주 딱 엉망입니다. 정우를 보낸 강재와 딱이. 오늘도 진짜 딱 잘생겼네. 어? 4,500만 원이야. 꼭 갚아.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했어.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습니다. 부정이처럼 아무것도 되지 못한 강재. 다음날 방에서 눈을 뜬 부정이는 먼저 출근한 정수의 전화를 받았죠. 어제는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어머니 거실에서 코 골면서 주무셨어. 아니 고부간에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는 거잖아. 예의? 몰래 들어와서 남의 등교편 뜯어보고 어제 같은 상황에 기어이 자고 가는 분을 깨워서 석고 대지하려도 했어요. 그게 예의니? 알았으니까 얼른 씻고 출근해. 세상 널널한 직장 괜히 아깝게 잘리지 말고. 세상에 널널한 직장이 어디니? 요즘 들어 부쩍 예민해진 부정이가 영 신경 쓰이지만 딱히 뭘 할 수도 없는 그저 어수룩하고 물렁하기만 한 정수. 말도 꺼내기 전에 이미 화나셨어요? 너도 결혼할 때 꼭 고려해. 결혼을 왜 해요? 저 결혼 안 할 거예요. 왜? 결혼이 뭐가 어때서? 불편하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는 늘 머리가 복잡할 때면 직장 후배 준혁으로부터 조언을 얻곤 합니다. 나를 잃는 일이죠. 결혼이란 게. 그 제가 어지간하면 그냥 드리는데요. 강제로부터 건네받은 손수건을 빨던 부정은 지난밤 그와의 일을 다시 떠올리는데요. 다음번에 내려드리면 편하시겠어요? 내리려던 그를 붙잡고 얼떨결에 합숙을 하게 된 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어떻게 제 번호라도 드려야 되나? 메신저 못 쓰세요? 문자? 오케이. 톡. 무슨 뜻이에요? 위아래로 한참 쳐다보다가 톡 쓰냐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톡을 여기 노말하게들 많이들 쓰시니까 별 의미 없이 물어본 건데 많이 예민하시네. 도대체 이게 무슨 대화인가 싶은 대화를 나누다가 톡 쓰는 거 맞아요. 나 혹시 거스름 돈 있어요? 부정은 대뜸 손수건 값이라며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냈죠. 거슬러 달라고요? 지금 5만 원짜리밖에 없어서요. 에르메스 손수건에 5만 원짜리 한 장을 건네며 거스름돈까지 요구하는 당당함. 350불이니까 다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슬픈 사람을 봐서 그런가. 강재는 자신과 같은 슬픔을 갖고 있는 그녀를 그건 제 선이고 이건 그쪽 선이고 그렇게 정리할까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위로합니다. 다음날 부정은 출석 요구에 따라 결국 경찰서로 향하게 되는데요. 쉴드 해제라고 들어봤어요? 나에 대해서 제일 정보가 많은 사람이 적이 되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없는 말도 하고. 그녀가 악플을 쓴 대상은 바로 정아란이 그래요? 내가 없는 말 한다고? 종횡무진 잘 나가고 있는 탤런트 정아란. 안녕하세요, 정나불 선생님. 별명만 불렀는데도 벌써 화가 나네요. 뒤에서 별짓 다 하고 남이 보는 데서는 개념 있는 척 나불대는 그 입에 식빵처럼 뭉쳐서 쳐넣고 싶네요. 그 시각 당신 어머니는 부정의 출석 요구서를 기어코 확인한 뒤 창숙을 따로 불러내 만나고 친구 딸이 법무사를 해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야 말죠. 우리 부정이는 누가 먼저 건드리지 말하면 절대 그럴 애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죠. 부정이가 아니 따님이 가끔 막 혼자 소리 지르고 그런 건 아시죠?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치료받은 거 아시잖아요. 아, 그거야. 그러다 튀어나온 작년의 이야기. 작년에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자식을 잃었잖아요. 임신 5개월 차에 유산을 했죠. 지 회사가 바빠서. 그녀는 유산까지 겪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네 집에 들른 강재. 애 보는데 너라고 하지 마. 쪽팔리니까.
왜 또?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의 엄마는 다른 남자를 만나 지지고 볶으며 살아가고 있는 듯 했는데요. 엄마는 27에 뭐 했어? 네 아빠랑 너 학교 보냈지? 신율초등학교 1학년 3반. 어른이었네. 엄마의 인생 이야기를 들은 강재는 아버지,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했죠. 벌써 제가 다음 주에 27이 됩니다. 27에 엄마는 벌써 나를 학교에 보냈다는데 저는 26의 마지막 날들에 돈이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완전히 잘못돼 버린 걸까요? 한편 부정은 어느 한 사인회에 참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자신이 그렇게 악플을 남겨댔던 정아란의 사인회. 아란은 이곳까지 찾아온 부정을 보자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진아 씨 좀 불러줘. 네. 끝내 눈앞에서 그녀를 마주하는데요. 진아 씨가 바쁘네요. 잘 지내셨어요? 이 작가 왜 이러니 너? 낮에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다 왔는데 선처해달라고 온 거 아니니? 선처요. 안 보는 동안 좀 달라진 줄 알았더니. 책 잘 읽었어요. 한 글자도 안 고치고 몽땅 그대로더라고요. 21세기에 자꾸 구차하게 편지 쓰게 하지 마시고 약속 지키세요. 이 작가 와줘서 고마워. 때는 과거로 돌아가 출판사에서 근무하며 아란의 대필 작가로 글을 쓰던 시절. 그런데 갑자기 아란이 나타나더니 그녀의 뚝배기를 갈겨버리고 너 뭐하는 애야? 부정은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죠. 제가 쓴 원고에서 한 글자도 안 고치고 그대로 출간된 쓰레기 같은 책. 잘 읽었습니다. 제 기대와는 달리 불행히도 아주 잘 지내고 계시더군요. 하지만 선생님, 고소는 선생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으니까요. 과거 정우와 함께 일하던 호스트바에 찾아간 강재. 저 새끼는 죽고 싶다 그러더니 심한 소원 풀고 우리는 피해가 막심하고 그는 아직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종훈을 만나고 저 새끼 때문에 VIP 놓치게 생겨서 똥줄 탄다 나는. 어떤 손님을 맡아볼 것을 제안받게 됩니다. 너 받아서 안 해볼래? 그냥 평범한 아줌마인데 조그만 약점 하나만 잡아주면 VIP 고객의 의뢰로 정우가 맡았었다는 평범한 아줌마. 같이 보낸 세월이 있는데 사는 게 힘들어서 죽은 사람한테 이 새끼 저 새끼 뒷말이 나고 그건 아니지. 이 형 이제 입도 없는데. 하지만 강재는 화가 나 그냥 돌아가 버리는데요. 나도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뭐 어떡할까 그러면 나도 확 죽을까 그러면? 민자로부터 딸이 경찰서에 갔다 왔다는 소식을 들은 뒤 하루 종일 시름시름 앓고 있던 창숙. 그럼 뭐야? 뭔데 이렇게 거짓거리 되셨냐고 한나절 만에 불쌍하게. 늙으면 다 거짓거리지 뭐. 누구 만났지? 그는 결국 부정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하루 종일 아무리 굶일을 해도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서산 아저씨네 누가 파출소에 근무한다는 기억이 나서 자신의 치부를 들켜버린 부정은 아버지가 잘못 살아. 네가 고생이 많다. 아버지를 마주볼 면목이 없었죠. 얼마나 속을 썩었을 거야. 낮에 정수 만났어요? 아니야. 정수 아니라니까. 아니 뭐라냐 정수밖에 없는데. 아니 누구 만난 게 뭐가 중요하냐. 아버지가 알아야지. 아버지 말이 맞아. 오해가 있었어. 그래서 경찰서에는 언제 가? 하나도 된대. 다 해결됐어. 아버지 말대로 오해가 있어서 경찰서 안 와도 된대. 그런 거야? 잠시 후 그녀는 아란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고 그녀와 통화를 하게 됩니다. 야! 너 정말 이럴 거야? 당신은 대체 이 상황에 날 닮아서 고작 그거밖에 없어? 그동안 꾹 눌러담아왔던 모든 울분을 터뜨려 버리는데 나 당신 말대로 잠시 편의점을 가려던 강재가 그 소리를 듣고 마는데요. 경찰서 들락날락거리면서 늙은 아버지까지 알아눕게 만들었는데 내가 눈에 뵈는 게 있겠어요? 너 죽고 싶어? 어떻게 알았어요? 나 죽고 싶은지. 나는 당신 때문에 직장도 잃고 아이도 잃고 나를 잃었어. 정아란 씨, 실드해제라고 들어봤어요? 나는 당신한테 맞은 진단서도 가지고 있고 세상이 모르는 당신에 대한 수천 가지 정보가 있어요. 나 오늘부터 당신 실드해제야. 전화가 끊기고 다급히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 소리에 강재는 그녀를 뒤쫓아갔죠. 죽긴 왜 죽습니까? 안 받으면 되는데.
우리 집 라인인 것 같은데 삐끗 잘못 뛰어내렸다가는 우리 배기구에 부딪히겠는데요? 여기서 뛰어내리려면은 멀리서 와야 성공하겠다. 그래서 이게 조금은 어설퍼 보이지만 이 사람이 그런 거죠. 누가 좀 갑자기 위험하다 싶으면 가까이 다가오게 되거든요. 본능적인 오지랖으로다가 저 김치를 사러 나가는데 비상구에서 누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네. 옥상으로 막 우당탕탕 뛰어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오게 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진심 가득해 보이는 위로를 전달하고 10층 사세요? 아니 난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아버지가 사세요. 아, 아버지가 다음에 만나면은 교환해요. 톡. 강재는 유유히 옥상을 내려갑니다. 축사로 나갔다가 무슨 일 있었어? 그의 위로를 받은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부정. 바람 쐬러 옥상에 갔는데 아니 거길 왜 가? 밤에 위험하게. 그러게 다신 가지 말아야지 하고 내려왔어. 다행히 그녀는 마음의 힘을 얻은 듯 했는데요. 아버지 저기 끝집중가. 그러다 아버지에게 강재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그녀. 걔는 나를 어제 처음 봤나 봐. 왜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이나 마주쳐서 인사도 했었잖아. 나를 전혀 기억 못해. 머리가 엄청 나쁜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 거기 있는데 거기 없는 사람. 걔한테 나는 투명 인간이었어, 아버지. 우리들 모두가 누군가에겐 투명 인간인 것처럼. 근데 생각해보면 나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 나 관심 있는 것만 보니까.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계에 사니까. 부정 또한 강재에게 투명 인간이었죠. 관심이 없으니까 안중에도 없는 거야. 그치? 아버지도 그럴 때가 있어. 저 사람들은 아버지가 안 보이나 보다 그럴 때 없는 것처럼 살다가 없어지는 거야. 아버지랑 나는 투명 인간이야.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좋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돼 버린 걸까요? 1년 전? 괜찮아. 나는 중간은 되니까. 내내 믿어왔던 그 중간이라는 곳에 이제 내 자리는 없어요. 이곳은 어디쯤일까요? 여기가 바닥일까요? 더 아래가 있는 걸까요? 그게 어딘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다음날 강재는 딸이 그리고 영혼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민정이와 함께 정우의 가족을 찾아갑니다. 너 때문에 다 맞아? 누나 또 되게 부자 동네 사네. 사는 게 다 복잡한 사정이 있는 거야. 뭐가 복잡해. 돈 있는 누나가 돈 없는 동생. 그냥 주면 되죠, 시국이. 그건 네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돈 많잖아? 세상 보는 모든 관점이 달라져. 정우의 누나는 굉장히 부잣집으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요. 니들 목적이 뭐니? 돈이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장례를 저희가 치렀는데 그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그 장례비도 만만치 않고 얼마 주면 되니? 그 한 3,500 정도. 아니 350이에요. 딱 350. 어떤 애 엄마랑 같이 물에 빠져 죽었다면서? 어디서 순진한 아줌마 등쳐먹으려다. 이게 다고? 이 이상 못 주겠다 나도. 동생의 마지막조차 책임지지 않는 부잣집 누나의 모습은 가족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들었고 55만 원이네요. 나머지 295만 원 계좌로 보내세요. 불편했어? 낙오됐다고 짐승 새끼들 마냥 그렇게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다 사람 새끼인데. 애들 데리러 가는 길에 돈 꼭 보내줘요. 안 그러면 내일 점심에 그 애들하고 우리 삼촌 친구들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점심 먹는 걸 보게 될 테니까. 강재는 협박 아닌 협박으로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녀를 타일렀죠. 한편 그 사이 부정은 어느 가정집으로 출근을 하다가 그곳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임시 보호자로 같이 가주세요 일단. 임시 보호자로서 잠시 함께 동행을 하게 된 그녀. 지연아. 한편 종훈의 가게에 들른 아란. 저번에 부탁했던 거 악플 써서 나 괴롭히는 게 꼼짝 못하게 해준다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고소 진행하시는 건 어떻게? 취했어? 그가 강재에게 얘기했던 그 VIP 손님이 바로 아란이었고 되게 힘든 날이면 꼭 여기로 오는 게 벌써 7년 됐더라고. 그녀는 종훈에게 부정의 뒷조사를 시키고 있었죠. 야, 술돼지가 뭐니? 너 내가 전에 얘기한 그거 생각해봤어? 그는 곧장 강재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이 대체 얼마나 큰 손님이길래 그래. 내가 톡으로 금방 자료 보내줄게. 그냥 출판사 다니는 평범한 아줌마인데. 야 너 쉴드 해제라고 들어봤냐? 실드 해제? 아 손님이 물어보는데
검색해도 안 나오대. 그 실제제가 그래서 더. 잠시 후 부정에 대한 자료를 전달합니다. 여보세요. 언제까지 되겠냐? 뭘 언제까지 하면 되는데? 뭐긴 뭐야. 나쁜 건 뭐든지 다지. 어떻게 해서든 그녀를 괴롭혀 겁을 줘야만 하는 일. 여기로 오면 어떡해? 집으로 가야지. 그날 밤 부정은 병원에 함께 동행한 보답으로 가족으로부터 케이크를 선물 받아오는데요. 내가 오늘 누굴 좀 도와줬거든. 그래서 받은 거야? 괜찮다는데 기어이 따라 나와서 사주고 가셨어, 어떤 분이. 내가 생명의 은인이래. 한 일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좋아, 아버지. 사는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게 너야. 뭐 대단한 선물을 받은 것도 아니었지만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녀는 늘 바닥에서 허우적대기만 하던 삶에서 그렇게 착해, 네가. 오랜만에 기쁘고 뿌듯한 감정을 느꼈죠.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해. 뭘?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렇게 생각해. 그런 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게 너야. 행복하기만 한 아버지. 내가 오늘 경찰서에서 배운 말이 하나 있는데 실대제라고 들어봤어요? 그 사이 종훈으로부터 부정에 대한 자료를 받은 뒤 강재는 지난밤의 기억을 떠올리며 아란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하는데 정우 형 손님이잖아. 너 뭐 아는 거 있어? 따기가 아는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우 형이 딱 저 자리에서 이 사람 검색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아줌마 왜 보냐고 그랬더니 손님.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냐면 오랜만에 아버지와 행복한 시간을 갖는 부정. 잘 생각해보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리고 이제부터 한다는 뜻이네. 그녀를 상관하기로 마음먹은 강재. 뭐를요? 작업? 한참을 생각하다 집으로 돌아온 강재는 마침 집을 나오던 부정 부녀와 또 마주하는데요. 아, 저기. 아버지 왜 그래?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창숙은 강재에게 아주 반갑게 아는 척을 하더니 케이크 한 조각 안 드실래? 아버지 왜 그래? 지금요? 잠깐만, 여기 있어 보세요. 저기. 케이크까지 나눠주겠다며 집으로 들어가죠. 이게 우리 딸이 상으로 받아온 거예요. 창숙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냥 먼저 들어가세요. 아버지가 괜히 그러세요. 축하드립니다. 상을 받으셨다고. 그 통말이에요. 다시 만나면 교환하기로. 지난번 약속대로 카톡을 교환하기로 하는 둘. 여기요. 케이크 한 조각을 받아 집으로 돌아온 강재는 문득 묘한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버지 아까 왜 그랬어? 아, 갑자기 그 조각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확 나잖아. 그래도 너 며칠 전에 처음 봤다며. 먹을 것 좀 줬으니까 인사 잘하나 안 하나. 덩그러니 TV만 켜진 집안. 엄마 집에 왔다 갔어? 갓김치가 맛있게 익었길래 아들 생각나서 갔어. 우리 이 작가는 아직 퇴근 안 했어? 이 작가가 뭐야 징그럽게. 마침 TV에 정아란이가 나왔길래 이 작가 보라고 전화한 거야. 오랜만에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낸 뒤 집에 돌아온 부정은 이거 내 거 어딨어요, 아라씨? TV 속에서 흘러나오는 아란과 그녀의 남편 진섭의 모습을 보자 또다시 얼굴에 그늘이 들여왔는데요. 왜고 갑자기 첼티 보고 있는데. 아직 출판사를 그만뒀다는 사실을 가족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부정은 내내 딴 얘기하다가 지금 막 자기 책 내기 시작했어. 제 글이 작지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구나. 근데 왜 나 책 안 줘? 읽지도 않으면서 뭘 달래? 괜시리 또 짜증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다른 거 봐. 아니면 끄든가. 응? 그건 너무 예민한데. 뭐야 선생님 하면서 축구 못 살더니 뭐 싸운 거야. 이거 먹어. 음식 주려고 남겨온 거야. 부정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이게 어디 거야 이게? 그녀가 들고 온 행복의 케이크를 발견한 정수. 안 먹었어? 하지만 그는 싸구려 케이크를 보고는 아무런 저의 없이 그리고 너는 아버지 드실 건데 그런 거 사냐. 요즘 고급지고 좋은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또 생각 없는 말들을 내뱉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안 먹는다고? 너 그게 다 쇼트닝 덩어리야. 아버진 혈압도 높으시고 지병도 있으신데. 아주 잠깐 행복했던 시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아니 그렇다고 갑자기 그걸 왜 먹어. 너 이게 무슨 케이크인지는 아니? 케이크가 케이크지 뭐야. 넌 아버지가 너 먹으라고 사준 거면 어떡하려고 말을 그렇게 하니?
아버지가 아침 저녁으로 박스 주워서 그렇게 모은 걸로 사서 보내준 거면 어쩌려고. 이게 뭔 줄 알고 막 그렇게 말을 해? 아니 나는 당연히 네가 산 건 줄 알았지. 넌 입 다물고 있다가 꼭 이러더라. 사람 민망하게. 그녀의 감정은 또다시 저 깊은 곳 미안해. 나 아버지가 사주신 건지 몰랐어. 밑바닥까지 떠내려가 미안할 거 없어. 가라앉아 버리는데요. 아버지가 사준 거 아니니까 미안할 거 없다고. 그 시각 엄마에게서 돈과 함께 문자 한 통을 받게 된 강재. 사실 오늘은 그의 생일이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생일날 부녀로부터 우연히 받게 된 케이크 한 조각은 그의 오늘을 조금은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물었었죠. 오늘도 잊지도 않은 행복한 가정과 쓰지도 않은 책에 대해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을 선생님. 언제 모든 게 들통날까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언제 날아올지 모를 제 편지를 기다리고 있을 선생님을 떠올리면 누구이자 연인이자 또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아주 우연한 만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준 두 사람. 부정은 고민을 하다가 그에게 메시지 한 통을 남기죠. 그날은 감사했습니다. 빌려주신 손수건은 내일 출근길에 우체통에 넣어놓겠습니다. 제 핸드폰 주소록에 가족도 직장 동료도 아닌 사람의 연락처를 저장한 게 너무 오랜만이라 한 번쯤은 연락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날 강재와 따기는 민정이와 함께 결혼식 하객 알바를 가게 됩니다. 나 지금 엄마 모시러 가려고. 하필이면 오늘 부정 또한 결혼식을 가야 했지만 일 보고 끝난 대로 갈게. 100년 만에 가족 나들이라고 엄마 신나셨어. 금방 갈게. 급한 일이 생겨 조금 늦어버리게 생겼는데요. 오늘 꼭 있어야 한다고요. 오늘 꼭 찾아야 한다고요. 그녀가 담당하던 지난해 집에서 물건이 없어졌다며 난리가 나버린 것. 나가야 되는데 5분? 그런데 그녀의 방 안엔 아란의 남편 진섭이 있었죠. 오셨네요. 맞아요, 이 아줌마. 담당자와 함께 물건을 찾기 시작한 부정. 선물인 것 같은데 조그만 게 하도 비싸길래 뭐 이런 걸 사줬나 돈으로 주지 그런 생각하다가 나도 옛날에는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하고. 저도 몇 년 됐어요. 돈으로 주지 하는 거. 그거 하트가 없어져서 그런 거래요. 마음속에 하트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죄다 돈 모양으로 바뀐 거라고. 물건을 찾으며 그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무튼 남자가 성질이 좀 더러운 것 같더라고요. 방 안에 있던 진섭에 대한 이야기가 튀어나와 버립니다. 남자가 사줬나 보죠. 근데 여자애가 전에도 선물 받은 걸 팔았었는지 어쨌는지 아까 오기 전에 통화하는데 남자가 뒤에서 소리를 막. 그리고 찾았다. 작은 상자 속에서 그 물건을 찾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만 놓으면 되는데 이걸 왜 옮길까요? 담당자가 진아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주의한다고 하니까. 부정은 무언가 골똘히 생각을 하더니 주 2회 출근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신발장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죠.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꽁 해가지고 난 걔 그 현관문 낯걸어 잠그는 거 그게 아주 제일 꼴보기 싫어. 그 사이 결혼식장에 먼저 도착한 당신 어머니는 늦는 며느리가 또 탐탁지 않았는지 암튼 부정이한테 전화 넣어. 궁시렁궁시렁 한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팀장님! 어? 그런데 정수는 후배 준혁을 마주하는데요. 저는 사촌동생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알고 보니 하객 알바를 구한 사람이 바로 준혁이었던 것. 여자친구? 아예 뭐 그런 건 아니고 저런 친구를 어디서 만나냐? 채팅으로 만났는데 저도 오늘 얼굴은 처음 봤어요. 채팅? 잠시 화장실에 들러 매무새를 가다듬고 당신 어머니에게로 가려던 부정은 그곳에서 강재를 만나고야 말았죠. 그날은 저도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아주 오랜만에 참 좋은 생일을 보냈습니다. 답장은 괜찮다 하셨으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 잠깐 화장실에 뭘 좀 두고 왔어. 정수에게 M1 핑계를 둘러댄 뒤 자기도 모르게 귀신에 홀린 듯 강재를 뒤쫓아가는 부정. 밖에서 한참을 헤매이다가 자신을 찾으러 나온 정수를 목격한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재빨리 숨어버립니다.
일행 아니에요? 아까 같이 계시던 분이시던데. 왜 숨으세요? 마주친 강재와 어색한 인사를 나누다가 남편분 담배 펴요? 안 펴요. 이쪽으로 다가온 정수와 준혁을 피해 숨어버리는 두 사람. 네, 뭐 드실래요? 나 그냥 뭐 일반 커피. 아까 로비에서 갑자기 가방만 던져놓고 사라졌어. 갑자기 화장실에 뭘 두고 왔다고 정신없이 뛰어가더니 안 온다. 오시겠죠. 아까 그 친구들 말이야. 그 역할 대행한다는 그런 거는 얼마나 해? 뭐 일에 따라 다른데요. 얼마 안 해요. 그들은 얼떨결에 서로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완벽한 역할 대행 강제. 그래서일까 왠지 더 어색해진 것만 같은 이 순간. 할 일 없죠? 부정은 그와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식장으로 돌아오죠. 역할 대행이라고 들어봤어? 돈 받고 가족도 대주고 친구도 대주고 뭐 그런 건데 아니 아까 로비에서 그 큰 풍선 들고 가던 애 있었잖아. 강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정수씨. 걔들이 그런 거 하는 애들이래. 그런 애들 맘먹고 덤벼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짜 휘청하겠더라고. 우리 같은 사람이 나니? 아니 왜 또 그래 예민하게. 나는 너 심심할까 봐 해준 얘기잖아. 하객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강재는 갑자기 쏟아지는 빗 속에서 박스를 접고 있는 창숙을 발견하고 잠시 고민하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그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딸이 나만 보면 아버지 이 일하지 말라고 아주 질색을 해요. 근데 내가 욕심이 있어서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집에 도착한 뒤 어느 한 고시원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빠진 강재. 정우가 세상을 떠나기 전 살던 고시원 열쇠였는데요. 열쇠를 들고 다시 밖을 나섰는데 창숙이 집 앞에서 쪼그려 앉아 있었죠. 아니 왜 안 들어가시고? 깜빡 번호를 까먹어서. 아니 그래도 걱정 안 해도 돼. 기억이 났어요. 몇 분 전에. 한참 기억이 안 나다가 방금 기억이 났는데 엉막으로 막 누르다 보니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출근? 네. 고생이 많네. 이 생각해보면 젊음이라는 게 이게 별 이유도 없이 참 외로운 거예요. 다 말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늙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됐네. 자 우리 딸한테는 비밀. 강재는 그런 창숙의 모습을 보며 안녕하세요 아버지. 문득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사는 내내 젊기만 했던 한 번도 늙어본 적 없는 아버지. 어쩌면 아버지는 그 아드님 보고 가셔야죠. 그렇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로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제 말 들리세요? 옆에 아저씨 돌아가시나 봐. 근데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한편 부정은 정수가 준혁으로부터 받은 강재의 명함을 발견하고는 또다시 깊은 생각에 잠기는데요. 어디 가? 엄마가 당이 떨어지셨는지 어지럽다고. 그래서 지금 간다고? 같이 갈래? 싫지? 알면서 뭘 물어봐. 엄마의 호출에 홀로 외출을 하는 정수.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더 잘하는 거야. 나한테는 괜찮은데 그 사람한테는 자식이 어쩌고 아직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며느리한테 자식 얘기 안 하면 누구한테? 어디 씨바지라도 데려와? 씨바지가 뭐야. 부정이 얘기가 나오자 민자의 속은 또 타들어갔지만 엄마 나는 그 사람한테 죄인이야. 사실 그들에겐 숨겨진 또 다른 사연이 있었죠. 그래서 내 돈 들여서 살림 내줬잖아. 솔직한 말로 남자가 옛날 여자친구 몇 번 만나고 전화한 거 가지고 첫사랑이었던 경은이와의 외도를 부정에게 들킨 전적이 있었던 것. 오다 가다 몇 번 만난 거 그걸 못 참아서. 아니야 엄마. 어쩌면 부정의 불행은 난 아마 걔가 받아줬으면. 받아줬으면 뭐? 그때부터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 아라는 SNS에서 또 자신에 대한 루머 게시물을 보게 되는데요. 곧장 그 게시물을 종훈에게 보낸 아라. 그리고 종훈은 강재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정우가 살던 고시원에 도착한 강재는 전화를 끊고 고인의 생전 삶을 둘러봅니다. 좁디 좁고 날디 낡은 방 한 칸, 널브러져 있는 옷가지들과 물품들, 그리고 그에겐 아주 소중한 추억이었을 기록들. 강재는 왜인지 마음이 아려오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는데요.
아란에게 문자를 받은 부정. 잠시 후 방 안에서 울리는 휴대폰 진동 소리에 강재는 정우가 사용하던 핸드폰을 찾았고 부정에게서 온 톡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죠. 정우와 부정이 아는 사이였다니. 과연 그들은 어떤 사연으로 얽힌 인연인 것일까? 자신을 기억하느냐는 부정의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강재는 그녀에게 답장을 해버리고 맙니다. 강재가 보낸 답장에 부정 또한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는데 따기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근데 방금 어떤 손님이 핸드폰 두고 갔다가 찾으러 와서 내가 딱 생각이 난 건데 나 정우 형 핸드폰에서 그 사람 이름을 본 것 같아. 그 이부정이라는 사람. 따기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죠. 정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핸드폰을 보게 된 따기. 깜짝이야. 형 뭐 메시지 온 것 같던데? 그래? 그 만나는 애엄마 그분 이름이 이부정이구나? 애엄마 아니야. 그럼 누군데? 여차하면 같이 죽을 아는 여자. 너무 등해. 따기는 정우가 어느 우울증 카페를 검색하던 것을 떠올렸고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폐쇄되어 아무것도 뜨지 않는 상황. 강재는 따기의 전화를 받은 뒤 정우의 방을 뒤적거리다가 부정이 보낸 아란의 책을 발견했고 책과 함께 그녀가 아버지에게 남긴 편지 한 장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 죽고 싶은지. 다 창피해서 당장이라도 죽고 싶어. 나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책을 들고 종훈을 찾아간 강재는 나한테 말 못할 VIP가 정아란이었어? 어떻게 이렇게 금방 알았지? 출판사 다닌다고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아란에 대한 얘기를 묻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한테 정확히 원하는 게 뭔데? 찾아. 과연 그녀와 아란 사이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길래. 야, 가까워지면 뭐 감시하기도 더 좋고. 야, 그런 여자들은 또 너 같은 애 만난다는 것 자체가 약점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하는 것인지. 나 같은 애? 뭘 또 예민하게 그래. 강재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 말고 우리 같은 애들 하고 있다. 이후 강재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전 또 뭐야? 무슨 일이야? 국제에서 쪼그라는 게 유행도 아니고. 술을 잔뜩 마신 따기가 쪼그려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 자식아, 너 왜 일부러 덮었어? 사실 따기는 민정이에게 어느 정도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채 혼자 소가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나 화장실. 다음날 강재는 술 취한 따기를 데리고 따기네 집으로 가 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너는 혼자 사니까 그 집안일도 잘하겠다. 너 음식도 잘하지? 아니 나도 음식 거의 못한다고 봐야지. 이 정도? 이 정도 수준. 야 저기 근데 우리 소남은 왜 이렇게 많이 마셨대? 둘이 마셨어? 난 거의 마시지도 않았어. 지 혼자 무슨. 조용히 알바하고 있는데 니네 호스트바를 꼬여내서 매상 올린다고 술 먹는 건 아니고? 나 말을 그렇게 하냐. 형이 왜 놀래? 기가 막힌 건 난데. 누나 눈엔 그저 순딩하고 모범생인 동생 따기를 술 잔뜩 취하게 해서 보낸 강재가 못마땅한 순규. 섹시해서 잘생겨서 그게 문제다. 너 아직도 그런 농담하고 다니니? 응? 잘생긴 우리 순조고 넌 순주만 하려면 한참 멀었지. 누나 진짜 선 넘네. 쟤랑 나랑 그 비교 그게 아니지. 왜들이 다들 진정하고 서로 얼굴 공격하지 말자. 비슷한 처지끼리. 비슷한 처지라니. 너 말 똑바로 해. 얘랑 나랑 비슷하다고? 누나는 그리고 형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뭐냐? 강재는 자신의 명함을 발견한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던 직업을 들켜버리고 마는데요. 이게 네 직업이야? 그거 꼭 다 얘기해야 돼? 말해. 오케이. 21세기 3대 고난이 뭐야? 글쎄. 뭐래? 첫 번째, 환경오염, 미세먼지. 두 번째, 빈부격차. 마지막 셋째, 인간관계. 가족이 없는 사람한테 임시로 가족이 돼주는 거. 친구가 없는 사람한테 임시로 친구가 돼주는 거. 최대한 거창하고 좀 있어 보이게 포장은 해보지만 없지. 나는 이게 지금 필요한데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거기서 외로움이 오는 거거든, 인간이라는 게. 딱히 크게 먹혀들은 것 같진 않았죠.
그래서 남들처럼 평범하게는 못 살겠다. 남들도 뭐 내 딱이? 누나는 딱이가 평범해 보이지.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남들보다 못한 가족 이런 말이 계속 있는 거야. 말 돌리지 말고 말해. 딱이 어. 누나가 아는 딱이 있잖아. 어. 형은 왜 밥을 안 먹어? 다 먹었어요 이제. 강재는 생각합니다. 남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과연 남들처럼 평범하게란 무엇인가? 무슨 일을 하는지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모두가 알만한 괜찮은 일을 하면서 괜찮은 학교에 다니고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고 괜찮은 생각을 하는 그런 삶. 그런 게 남들처럼 사는 거라면 저 냉장고 청소만 부탁하신 거 맞죠? 예. 아버지, 저는 어쩌면 지난 몇 년 동안 내내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멋지게 바로 그 남이 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이 되어야 비로소 내가 될 수 있는 이 마음은 잘못된 마음일까요? 식사를 마치고 순규는 가는 길에 강재를 데려다 주기로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부정을 마주친 그들. 어디 집으로 가세요? 네. 아, 그럼 타세요. 모셔다 드릴게요. 그녀는 얼떨결에 강재와 또다시 마주하고 말았죠. 동생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제일 친한. 우리 건물 사장님, 연우님. 그 사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유명한 작가님이시라고. 아니, 출판사 팀장님. 줄 드실래요? 아, 예, 주시면 먹죠. 아, 감사합니다. 귤 드실래요? 그렇게 어색한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돌아오는 부정. 언젠가 40이 넘으면 서울이 아닌 어느 곳에 작은 내 집이 있고 아이는 하나 아니면 둘. 운이 좋으면 내 이름의 책 그런 사람이 돼 있을 거라고. 자신이 꿈꿨던 행복한 삶. 그녀는 정우의 핸드폰으로 그게 실패하지 않는 삶이라고 아란에 대한 루머 게시글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삭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게 내 마음쯤의 모습이라고. 그 사이 딸의 책이 나왔을 거란 생각에 서점에 들린 창숙을 그게 아니면 안 된다고. 부정의 이름을 책 속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냥 좀 본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며느리의 이름을 찾고 있던 민자 또한 무엇이 이토록 두려운 걸까요? 그녀의 이름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아버지, 어쩌면 나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군데? 여차하면 같이 죽을 아는 여자. 나를 구하지 못해서, 나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부정에게 답장을 보낸 강재. 저는 실은 언제라도 누구라도 부담 없이 연락해도 괜찮은 그런 직업의 사람입니다. 누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락 주세요. 어쩐지 책을 줄 때가 지났는데 안 준다 했더니 민자는 부정이 출판사를 퇴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부정이가 그만둔 건 맞네요? 예, 그럼 됐어요. 되긴 뭐가 돼요. 그만두라고 소리 듣지 않고 나왔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진서방한테 미안해서 그게 면목이 좀 없죠. 그러니까요. 당분간 부정이한테는 대놓고는 못해요. 저도 또 무슨 욕을 먹으려고.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 누구보다 심란할 창숙에게 필요할 때 하나씩 드시면 반짝한대요. 새 거예요. 아니에요. 사부인 드세요. 전문점 가요 사돈어른. 심심한 위로를 건넸죠. 오늘 저녁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예약하고 싶습니다. 그 사이 강제의 답장을 받은 부정은 결국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버리고 언젠가 40이 되면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주상복합에 모든 것이 나와 다른 똑똑한 아내와 막 욕조에서 건진 것 같은 맑은 아이도 있고 밥도 팔고 술도 파는 내 명의의 식당이 강남에 하나. 만약에 40이 된 어느 날
이 중에 어느 하나도 이루지 못한다면 지금 이대로 내 엄마나 아버지같이 점점 더 가난해지기만 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쁜 사람이 돼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당신이 왜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했는지, 이곳을 떠나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집 근처 허름한 모텔.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드디어 우연이 아닌 자신들의 의지로 만나게 된 강재와 부정.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들이 더 펼쳐지게 될까요? 어디로 가려고 했었나요? 어디로 가고 싶었나요?